9번 101조 3차함수가 있는데 x좌표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fx 이건 약간 옛날 스타일 문제네. ax 제곱 더하기 bx 요 3차함수가요 x좌표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럴 때 a, b의 자취를 구하시오. 이 점이 어떤 도형을 그리는가, 어떤 도형 위에 있는가를 구하시오. A, B 사이의 일종의 관계식 찾기라는 거죠. 일단 뭐 미분을 한번 하면요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극소값을 갖는다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1에서 극소기 때문에 일단 이해인 건 이해 가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가볼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평평한 곳이 나온다고 해서 다 극소인가요? 아니잖아요. 극소값을 가지려면 3차함수 개형 중에 어떤 스타일? 이 스타일이에요. 그쵸? 뭔 얘기야? 평평한 곳이 두 군데 나와야 돼요. 두 군데. 그리고 극소가 1이니까 여기가 1이죠. 따라서 또 다른 근은 1보다 작은 근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 군데만 나온다고 해서 극소는 아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를 그린다면 2차 함수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1과 더 작은 근 하나 이렇게. 이해 가요? 이해 가요? 따라서 요거 말고 또 하나를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축이 1보다 작다 이렇게. 이해가? 이 2차 함수 축이 1보다 작다.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어. 1,0을 통과하면서 축이 1보다 작은 2차 함수를 그리시오. 그럼 판별식 안 써도 되지 않나요? 1,0을 통과하는 아래 블록한 2차 함수 그리되 축은 1보다 작게 잡으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대칭되는 곳을 지나가는 모양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나와줘야 1에서 극소란 얘기죠. 뭔 얘기예요? 일단 1을 대입한가? 그럼 3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 나와야겠죠? 그쵸? a, b 사이의 관계로 본다면은 b는 마이너스 2a 빼기 3이기 때문에 요 1차 함수, 다시 쓸게요. 요 1차 함수 위에 a, b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a, b는 이 1차 함수를 따라 움직이는 점인 거예요. 대신에 그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축의 방정식이 뭐야? 2차 함수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그치? 마이너스 3분의 a 이 축값이요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해 가요? 그래서 이 위의 점 중에 x좌표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곳에 있을 때만 a, b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 가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근의 분리죠. 한 근은 1이고 한 근은 1보다 작다. 그렇게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줘야지 이 모양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 근을 갖는 건 맞지만 그 중에 큰 쪽 근이 1 나와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극소 자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알아들음? 요거만 해도 이해 가겠어 이제? 그래. 23번. 약간 옛날 스타일 문제야 이거. 약간 옛날. 근데 중요해. 극소 나오는 위치까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까지 말이지. 23번은요. y는 fx라는 4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창 계수가 1이래.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한 거지? 4차 함수가 나온다고 해서 이 이하의 계수를 다 적어주는 게 아니에요. 뭐 ax 세제곱 이렇게 적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적으면은 여러분은 a, b, c, d라는 4개의 값을 다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치? 빡세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얘만 기억을 한다 이거지. 4차 항의 개수는 1짜리인 4차 함수가 있다. 조건은 이런 게 있죠. f의 2 더하기 x는 f의 2 빼기 x랑 같다. and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간다. and x1에서는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사실로부터 4차 함수를 뚝딱 구하시오. 이런 거지. 요거를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놓고선 하나씩 다 대입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원점 지난다면 여기 0 나오겠다. D는. 그치? 뭐 이런 거 하나씩 다 해서 하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선 4차 함수 개형과 요거를 섞어서 그러므로 4차 함수는 이런 모양, 그러니까 4차 식은 이런 모양.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아까처럼. 3차 함수처럼. 첫 번째 조건인 얘는 뭐죠? 이게 무슨 뜻이야? f의 2 더하기 x랑 f 2 빼기 x랑 같다. 이게 무슨 뜻이야? 2에서 대칭. 그래. x 2에서 대칭.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개형 중에 찾는다면 개형 중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어금니 모양과 앞니 모양이죠. 대칭이 되는 거. 왜냐면 송곳니는 안 되거든요. 대칭이 깨져서. 이거 안 돼요. 일단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2에서 대칭이니까 여기가 2란 얘기고 여기가 2란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이건 2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더라. 그치? 이거겠지. 여기가 1이겠지.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3인 거야 일단. 그치?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0이 이 왼쪽에 있다고 치고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이제 여기가 원점일 테니까. 그러니까 생긴 모양새가 이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만들면 조금 빡세서 이렇게 할게요. 이걸요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x축을 여기다 생각하지 말고 x축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서 생각해봐. 이렇게. 물론 x축은 여기가 아니야. 왜냐면 x축은 여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높이는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무슨 말이야? 지금처럼 1에서 접했죠? 3에서 접했죠? 이 4차 함수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최고청에서 1인 것도 아는데요. 이 4차 함수는 분명히 뭐예요?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 이런 모양 아닌가요? 제곱 제곱 이해 가요? 근데 평행이동 했으니까 플러스 k 하고 보면 되겠네. 이렇게. 자 이제 뭐 하면 돼? 이 4차 함수가 원점을 통과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치? 0,0을 지난다. 이렇게. 그럼 평행이동 얼마큼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해가죠? 0은 얼마예요? 1 곱하기 9 더하기 k니까. k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죠. 그 얘기인즉슨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원점이잖아. 이렇게 y축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9일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를 9만큼 평행이동시킨 게 이거라는 거죠. 반대로 이 그래프를 9만큼 내린 게 문제에서 원하는 것도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함수 찾았죠? fx는 어떤 함수라고요?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에 빼기 9라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못 찾는 거였죠, 문제가? 극대값을 구하시오. 여기잖아. 2일 때 함수값. f2를 찾는 거죠, 극대값. 2, 1, 1인가? 마이너스 8 나오겠네요. 이해가요? 되게 금방금방 구하지. 그래서 모르겠어. 너희가 이거를 풀 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개수를 놓고 접근을 할 수도 있어. 왜냐면 아직 안 풀어봤으니까 많이. 할 수는 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그래 3차 함수, 4차 함수가 나온다고 해서 이걸 다 식으로 쓰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단서를 먼저 조합해서 그래프 개형은 이런 개형이므로
식을 한 번에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동시에 아까처럼 필요할 때는 식을 다 만들 수도 있어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 자리를 통해서 바로 뚝딱뚝딱 어떤 식이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말이죠. 끝으로 5-25번 5단원이 이렇게 좀 중요해서 그렇지 풀다 보면은 6단원과 7단원 6단원? 6단원이 이렇게 쉽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6단원은 뭐 개념이 별로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와 베타가 이 4차 방정식의 근이래요. 그 얘기는 실근 두 개를 갖는다는 뜻이잖아. 지금 알파와 베타. 이건 이해 가니? fx가 최고차의 순위 얼마인지 안 나왔어요. 그쵸? 일단 그냥 k라고 쓸게요. 양수인지 없는지 몰라요 현재. 근데 알파 베타가 근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는 x 빼기 알파, 하나는 x 빼기 베타입니다. 그리고 4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적당한 2차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보이게, 눈에 보이게 쓸게요 일단.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정보만 갖고는. 그냥 단지 이 4차 방정식은 실수 알파와 베타가 근이다라고 했지 이 4차 방정식이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지 아니면 뭐 3중근과 한 실근을 갖는 건지 뭐 중근 갖는 건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현재. 그냥 알파 베타가 근이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씁니다 현재까지는. 이해 가나요? 1번은 외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써줄게 내가. fx가 적당한 다항식이고 f 알파도 0이고 f 프라임 알파도 0. 이 두 개가 0 나오면 무조건 fx는 이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외워. 그냥 이건 중요한 거니까 외워. 내용은 이해가 가니? 다시 할게. 그러니까 원리는 이런 거거든. 원리는 일단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fx를 x 빼기 알파와 어떤 적당한 다항식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일단 qx로 그냥 쓸게요.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f 알파가 0이니까 마치 고1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같은 거죠. 인수 정리라고 불렀던 건데 어떤 값 넣어서 0 나온다면 얘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미분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미분 한번 때려볼까요? 미분 때리면 뭐예요? 고변 미분법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곱하기 qx 더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뒤에 거 미분한 게 q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가니? 미분 때리면? 자, 미분한 거에 알파 대입해서 또 0 나와야 돼요. 따라서 알파 대입하면요. 요건 0 나오는 거 맞네. 알파 빼기 알파가 있으니까. 그럼 요것도 0 나온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야? q 알파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해 가요? 근데 요게 0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렇죠. qx 역시 마찬가지로 x 빼기 알파를 하나 근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미분처럼 보이겠다. 이렇게. 이해가? 따라서 qx도 x 빼기 알파를 근으로 갖고 fx도 이거 근으로 가지니까 하나 인수 가지니까 이 인수에 얘가 갖고 있는 인수를 똑같잖아. 보다시피. 그러니까 x 빼기 알파가 두 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나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런 거죠. 이건 뭔 뜻이죠? 함수가 어떤 적당한 4차 함수 어떤 함수가 알파 콤마 0을 지난다는 뜻 아닌가요? 그쵸? 그럼 이건 뭔 뜻이죠? 이 함수의 x 알파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얼마 나온다? 0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치 뜻이 프라임이 0이니까. 그럼 뭔 뜻이야? 이 함수는요 알파 자리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또는 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이해가요? 접선 기울기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알파 콤마 0을 지나다가 무슨 뜻이야? 이게 x축 위의 점이라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요 점이 x축 위의 점이 돼야 돼요. x축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x축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x 빼기 알파가 2개는 있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2개. 제곱 모양은 돼야 되지 않느냐. 뭐 필요에 따라서는 세제곱이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 가니?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은근히 많이 쓰여. 아까 말했던 것처럼 3차 함수다, 가나다, 조건을 만족한다, 뭘 구하시오 하면은 가나다 조건 중에 가끔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럼 상황을 보고 아 여기가 x축, 아 접하네, 접하니까 제곱이 가야겠네, 이런 거 나중에도 쓰일 거니까 요거 하나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1번이잖아요 지금 보다시피. 안 그래요? 왜냐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알파라는 근을 갖는다며. 그리고 1번 보기 f 프라임 알파도 0이라며.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1번은 문제 초반에 f 알파도 0이고 f 베타도 0이라는 게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그치? 이 두 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1번은 프라임도 0이래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fx는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를 곱한 값이 0이면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은 허근은 없다. 다 이런 거지. 1번을 응용하는 거지. 곱해서 0이니까 둘 중 하나가 0일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알파가 0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f 프라임 베타가 0일 수도 있을 거야. 물론 둘 다 0일 수도 있어요. 이해 가죠? 근데 얘가 성립한다면 분명히 어때요? 방금 1번에서 했던 것처럼 얘는 x 빼기 알파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요. 이해 가죠? 만약에 f 프라임 베타가 0이면요? f 베타도 0인데 f 프라임 베타도 0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fx가 x 빼기 베타의 제곱, 왜 이래 이거? 베타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이해 가요? 근데 f 알파형 베타형 때문에 분명히 이 fx라는 다항식은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간다고 쳐도 얘는 하나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얘를 간다고 쳐도 이거 하나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이해 가요? 그럼 남는 거는 이제 1차식밖에 안 남았네. fx는 4차식이니까. 남은 게 1차식밖에 안 남았어. 따라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는 0이란 방정식을 풀면요. 중근, 한근, 뭐 또 다른 근, 뭐 또 다른 근이 얘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실근만 4개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보다시피 둘 다. 그러니까 허근이 없는 건 맞죠. 이해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f 알파도 0이고 프라임도 0이에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제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2번 같은 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얘기니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제곱이 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쪽이든 이쪽이든 제곱이 하나 있다는 건데 분명한 거는 이거 두 개가 둘 다 0이기 때문에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 둘 다 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곱이라면 얘가 하나 가져야 되는 거고 이게 제곱이면 얘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4차식이니까 남은 건 1차식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 무조건 실근만 같죠. 이해 갑니까? 이것도 참이죠. 3번 f 프라임 알파와 f 프라임 베타를 곱한 값이 0보다 크면 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은 서로 다른 내식은 가느냐. 이거는 그래프 개형을 한번 잘 생각해서 하는 게 그나마 좀 편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놓고 풀다가는 한 세월입니다. 저거 개수가 많아가지고 한 세월이거든요. 사차함수가 절편값이 하나가 알파고 하나 베타야. 예를 들어서 개형 중에 얘 같은 경우는 다시 할게요.
개형 중에 이런 개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세 개의 개형이 있어요. 이거. 일단 하나씩 배제시킬게요. 배제. 끝에 거부터 할까? 이 개형이 있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하차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치자. 근데 아까 맨 처음 초반에 뭐 얘기했냐면 이거 두 개 얘기했거든. 분명히. 그치? 이게 뭔 뜻이야? 절편이 알파 베타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곳 하나가 알파 하나 베타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요 지금 알파일 때 접선 기울기는 음수거고 베타일 때 접선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즉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최소한 이 개형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제. 이럴 수는 없다. 두 번째, 저 어금니 모양. 사실 어금니 모양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지만 대칭성을 생각해서 그냥 하나만 생각할게요. 이도 마찬가지인 게 두 번 절편이 나와야 돼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이거 아까 상상 가죠. 여기서 절편 접선 기울기 양수고 접선 기울기 음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요. 이해 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통과한다고 치면요. 하나는 접선 기울기 양수고 하나는 0입니다. 0. 접선 기울기가. 역시나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선을 긋더라도 한쪽은 접선 기울기 양수고 한쪽은 접선 기울기 음수예요. 항상. 그렇죠? 여기만 특별하게 0 나오는 게 있을 뿐 한쪽은 양수 한쪽은 0이란 말이에요. 음수.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 성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개형으로 봤을 때는 이 모양밖에 없는 겁니다. 이 나머지 두 개 갖고는 만들 수가 없는 모양. 그러니까 사차함수를 특정 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 사차함수가 일단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참고로 얘도 이제 왼쪽이 더 내려가는 모양이고 뭐 오른쪽이 더 내려가는 모양이고 혹은 둘이 똑같은 모양이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건데 개형이 여러 개라서 다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있다면 무슨 뜻일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요렇게만 만나서 알파 베타 하면 안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x축을 이렇게 올려서 4개를 나오게 만든 다음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알파도 기울기 양수 베타도 기울기 양수 또는 여기 알파 여기 알파 베타 알파도 기울기 음수 베타도 기울기 음수 이렇게 그래야지 곱해서 양수가 나오지. 이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서 아까 여기 알파 둘 수는 없어요. 0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접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가 알파가 하나가 베타가 되는 건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반드시 음수 양수 접선기가 나오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축을 어떻게 잡아야 뭐 이렇게 잡아야 돼? 양수 음수인데 어떻게 잡아야 양양 이렇게 나오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4개에서 만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이. 4개에서 만들게 축과 4점에서 만나게 만들어줘야 이렇게 알파 베타 잡던 또는 이렇게 알파 베타 잡아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절편값은 4개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 이걸 만약에 식으로 푼다면은 결국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마 답지? 여기 정석 답지는 모르겠고 다른 문제집 답지에는 아마 이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럼 이렇게 푸는 거야. 이건 무시하고 풀어도 상관없을 텐데 이거 K는. 이건 조금 약간 어차피 절편 찾는 거라서 능 0 되는 거 찾는 거라서 K 약분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크게 지장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도함수 구한다고 치면은 이건 이해 가요? 이거 미분하고 x 빼기 베타와 2차식 나오고요. 풀었어? 가운데 거 미분하면 x 빼기 알파와 또 2차식 나오고요. 그렇죠? 마지막 거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에 저 2차식 미분한 얘가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건데요. 알파를 대입하면은 이거 두 개가 0으로 지워져요. 이렇게. 이해 가요? 그래서 요거만 남죠? 알파 빼기 베타에 알파 대입한 모양.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이게 F 프라임 알파고 F 프라임 베타라고 해버리면 반대로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집니다. 베타가 들어가는 건 다 지워지겠죠. 여기에 베타 들어간 것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타 빼기 알파에 뭐 베타 제곱 플러스 A 베타 더하기 B 이렇게 남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근데 이제 요거 두 개 곱한 게 어쨌든 양수한 뜻이니까 양수한 얘기인데, 그치? 요거랑은 보다시피 부호가 반대예요. 그쵸? 곱하면 분명히 음수거든? 이걸 약분해버리면은 이게 방향이 바뀐다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라서. 그럼 남는 게 뭐야?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와
베타 제곱 더하기 A 베타 더하기 B 이거 두 개 곱한 게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쵸? 이해 가나요?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2차 함수 하나 만들어서 한 번은 x에다가 알파 대입하고 한 번은 x에다가 베타 대입한 모양이죠. 그쵸? 그 두 개 곱한 게 음수라는 얘기니까 이게 어떤 뜻인지 알겠어? 알파와 베타에서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또는 반대이므로 이 2차 함수는 분명히 이렇게 두 개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개가 나오니까 요게 0 되는 값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알파, 베타가 아닌 다른 두 수로. 그래서 네 개의 교점 갖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식으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림을 적당히 그려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수식으로 증명하는 게 확실히 좋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림으로 해결이 다 100%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개형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요거 F' 알파도 0이고 F 알파도 0이다. 이 두 개가 나오면은 2차를 인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까지 해서 5단원 연습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하시겠어? 이제 이런 거다. 이렇게 했어. 한 달 있다가 혹은 보름 있다가 이걸 다시 풀었을 때 얼마나 풀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풀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이 25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풀었을 때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다 맞을 수 있도록 반복을 하셔야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공부니까요. 이해했어는 공부가 아니에요. 안 그래? 어떤 뭐 트위치 스트리머, 유튜버가 게임 방송을 해. 근데 막 고수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죠. 막 이렇게 되게 쉽게 해. 머리로는 이해했어. 근데 실제 플레이로 하면 안 나오죠, 그 플레이가. 그쵸? 되게 프로게이머들 되게 쉽게 말하지 않나요? 미니맵을 보니까 이게 누가 와서 글로 갔어요. 게임하다 보면 미니맵 못 보지 않나? 난 그런 경우 많던데.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본 화면에 집중하다 보면 미니맵 못 보지 않나요? 동체 시력이 이렇게 좋아요? 그 프로게이머들 그 개인 화면 본 적 있습니까? 정신없죠? 요즘에는 내가 많이 안 봤고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 한창 그 유행할 때 임요한이라든지 뭐 홍진호 이런 애들 한창 유행할 때 이제 가끔씩 그 프로게이머 개인 화면도 막 보여줬거든.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 화면이 단 1초도 가만히 있질 않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머리로는 이해하죠. 아, 저렇게 해서 지금 상황과 적이 오는 상황과 전투 시 멀티를 동시에 보고 있구나. 상황은 이해하지만 손이 안 따라간단 말이야. 그렇게. 그런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한 거 이해했습니까? 나와서 풀어볼래 한번? 방금 내가 푼 것처럼 똑같이 안 풀릴걸요? 오늘 해도 아마 안 될걸요? 그쵸? 그거를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특히나 오늘 배운 파트가 되게 중요한 게 많단 말이야. 방금 봤던 것처럼 뭐 함수를 추론하는 거라든지 3차 함수가 다음 요건 만족시키는데 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여긴 제곱 여기는 1차 딱 만드는 거 한 번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수능에 거의 단골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흔하게 말하는 킬러 문제입니다. 이게 더 발전되는 게 킬러 문제예요. 어떤 연습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가 많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와 벌써 30분 지나갔어 이것도. 102페이지에 있는 6단원 최대 최소의 미분 조금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설명할 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최대 최소와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린 뒤 뭘 주겠다는 거야? 정의역을 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구간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그 폐구간의 위치에 따라 만약에 A가 여기고 B가 여기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이 그래프 전반적인 걸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보겠다는 뜻이잖아 지금. 그치? 요만큼만 봤을 때 이 그래프는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겠나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최대는 뭡니까? 극대가 될 수도 있지만 이쪽 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최대값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어떻게 찾는 거냐고? 직접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값을 대입해서 이게 얼마구나를 알아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거는 극소도 될 수 있지만 여기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기계, 뭐 컴퓨터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그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프에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믿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가 더 낮은데요? 근데 실제로 함수를 대입하면 이게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래프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끝값, 구간의 이 끝값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이 두 군데는 어디서 나오냐? 기본적으로 구간의 양 끝값 또는 극값입니다. 극대극소. 여기서 나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이해 가나요? 물론 여러분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3차 함수 특수한 b 있잖아. 그렇지? 이런 특수한 b를 안다면 여기 극대라고 쳤을 때 극대 지점, 절편 지점, 극소 지점, 변곡 지점. 이래서 여기가 만약에 0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는 당연히 3이고 여기가 1인 것도 이해 가지. 반대로 이렇게 선 그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이해 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특수한 그 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줬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2는 기본적으로 높이가 똑같지 않나 둘이? 그러니까 극소값은 아니 최소값은 둘 다 똑같은 값이 나오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일 때랑 2일 때 같은 값이 나와요. 최소값이. 이해 가요? 최대값은 당연히 0일 때가 되겠죠. 이해 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구간을 마이너스 2부터 줬어 이렇게. 그러면 얘보다 더 왼쪽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그래프가 더 내려가지 않나? 그래프가 더? 그럼 더 내려가는 곳이 여기가 최소가 되겠지 이때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최소가 되겠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적당한 이 비례를 이용하면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안 그리고도 대충 알아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프를 그리기조차 싫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생각인 겁니다. 내가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되면은 양 끝값도 대입해 보고요. 극대 극소값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보통은 최대는 어디서 나와? 하면은 극대값 or 양 끝값. 최소는 어디서 나와? 하면은 극소값 or 양 끝값입니다. 뭐 그거만 알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 어차피 배웠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6-1번 정도만 일단 풉시다. 1번 보시면은 y는 2x 세제곱 빼기 9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2가 나와 있고요. 구간은 0부터 3까지라고 했는데 그냥 구간으로 적을게요. 이렇게 0 이상 3 이하지만 그냥 구간으로 적어도 상관없겠죠. 이 구간 내에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미분 6x 제곱 18x 12 6으로 묶어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2야. 그치?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극대가 x가 1일 때 극소가 x가 2일 때지.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할게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일 때입니다. 자, 근데 준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0부터 3까지예요. 0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0이요. 이 극소랑 높이를 똑같이 맞추는 여기가 0입니다. 왜냐고요? 예. 아니, 0이 아니지. 여기 가운데와 여기가 같은 값이에요, 길이가. 그러니까 이 한 칸이 0.5씩거든요. 0.5, 0.5.
여기가 0.5이기 때문에 0은 더 왼쪽에 기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다시 할게요. 에이씨. 에이. 극대, 극소, 변곡점, 여기 절편자리 이 길이가 다 같습니다. 근데 극대가 되는 곳이 x1이고요. 극소가 되는 곳이 x2거든요. 그리고 이 한 칸의 길이는 0.5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0.5고 여기는 2.5인 거잖아요. 이해 가요? 근데 구간은 0부터 3까지니까 0, 즉 더 왼쪽에 있는 여기부터 3,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가깝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최대와 최소는 어디서 나와요? 각각? 보다시피 최대는 x가 3일 때고 이해 가요? 최소는 x가 0일 때입니다. 그게 싫으시면은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극대가 1, 극소가 2니까 1 대입해 보세요. 2 빼기 9 더하기 12 빼기 2잖아. 그치? 이거 얼마냐? 3? 극소는요, 2 대입하는 거죠. 16 빼기 4, 9, 36 더하기 24 빼기 2네요. 이게 얼마죠? 얼마냐? 마이너스 24. 2죠? 이해 가요? 그리고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끝값. 0은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쵸? 3을 대입해 볼 거예요. 끝값. 27 곱하기 3을 대입하면 얼마나 나와? 54 빼기 81 36 빼기 2죠? 이게 얼마냐? 90 빼기 9 빼기 7 나오나요? 그러면? 맞아요? 맞아, 틀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2 7 맞지? 그치? 이렇게 4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얘가 되겠죠? 7값. 최소값은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값.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게 끝값에서만 최대 최소가 나오잖아. 끝값. 구간이 아니라 끝값에서. 그러니까 굳이 어떻게 보면 이 두 계산은 필요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프를 비례를 잘 이용한다면은 이거 극대극소 자리는 아니구나. 오히려 구간의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는구나 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좀 의심스러우면은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대입을 해보세요. 각각. 이해 갔어 안 갔어? 아유 2번.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서 잘라내라는 거잖아. 정의형만큼. 절대값이 있네 이건. x에 x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9 절대값이고 구간은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마이너스 9가 없다고 치면요, 요거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습니까? 요거 그래프는 그릴 줄 알아야지. 그치? 하나는 관통이고 하나는 접하는 건데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통과하는 모양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이씨, 얘를 먼저 그려. 이해 가죠?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관통하는 모양으로. 이게 뭐라고요? 저 마이너스 9가 없는 저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혹시 이거 극소 자리, 극대 자리, 절편 자리, 변곡점 자리가 같다는 걸 통해서 길이가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겠어요? 여기가 0에서 마이너스 3까지를 3등분해서 첫 번째 곳인가 마이너스라니까 여기가. 그치? 그럼 요거 난 지금 요거 그린 거야 지금. 난 지금 요거 그린 거거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y값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 곱하기 4 맞나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해 가지? 자, 이
그래프를 9칸 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9칸을 내려라. 그럼 간단하게 하자고. 9칸 내렸으니까 0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요게 9칸 내려가면 마이너스 13이 될 거야. 이제 그치? X축은 이제 저 위에 있겠죠. 이렇게. 이해 가나요? 그렇죠? 이 그래프를 절대값 뒤집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상상이 된다면은 여기 절편 자리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그대로고 왼쪽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모양이 좀 저거랑 안 이쁘게 나오네. 맞춰. 이해가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니? 그리고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이제 음수였던 이 좌표들이 양수가 되겠죠? 여기가 13이 될 거고 여기는 9가 될 거예요. 이렇게. X 좌표는 똑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절편 자리는 뭐 따로 계산해야지 뭐 어떻게 이거. 이거 얼마 대입해 0 나오니? 모르겠다 야. 그치? 그때 패스!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따라서 구간이 마이너스 4부터 1까지예요.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요. 그치? 이렇게. 1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쵸?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따라서 모양은 이 모양새입니다. 이게 더 갔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 말이야. 최소한 1을 대입해서 이게 뒤집어지나? 얼마 나와? 16 빼기 7 나오겠다. 그치? 7이면 얘보다 낮은 값이네. 이렇게. 1일 때는 여기든 이 다음이든 어쨌든 7밖에 안 나오니까. 그치? 이해 가니? 그럼 뭐 최대값은 아까 했듯이 극대값이 될 수도 있고 요거 대입한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서 모양이.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마이너스 4를 대입한다. 저 함수에. 그럼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곱하기 응? 마이너스 1 이건가요? 13? 맞아요? 얘 높이가 똑같이 나오네. 그치? 마이너스 할 땐 똑같이 나오고요. 얘랑 13. 극대값도 14. 맞아? 저기 첨점이 0인데 1이 왼쪽에 있어요. 첨점이 0이라고? 이거? 아 그러네. 1이 여기 있겠구나. 여기가 0이라서. 아닌데? 이거 들어 올린 건데? 여기가 0인데? 아닌데? 잠깐만. 여기가 0이구나. 여기가 0이구나. 1은 모르지. 1을 실제 대입해봐야 돼. 1은 너 오른쪽. 여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안 올라가요. 이 높이까지는. 값은. 이거 정확히 그려야 되나? 다시? 차라리 음수 쪽만 그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자. 그렇지? 괜히 뒤집힌 거 그리지 말고 복잡하잖아. 이렇게. 0이라며 1은 여기겠지. 그치? 이렇게 1. 이거 A씨가 없다고 쳐봐. 이렇게. 그치?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1 얼마 나오냐? 16 빼기고 7 나오죠? 그쵸? 맞아요? 뭐라는 거야 이놈 새끼야. 다시 한번.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9 나오고 그치? 1일 때는 마이너스 13 나오고 얘랑 똑같은 곳이 높이가 0이고 1은 오른쪽에 있는데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은 7 이런 그래프잖아. 그치? 이해 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여기죠. 참고로 여기. 그쵸? 그래프는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니까 그래프는 이만큼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만큼을 쓰는 거고 X축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 둘 사이에. 이쯤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거 뒤집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0이 최소가 되겠네. 그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해 가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차라리 이거를 뒤집어. 차라리 이렇게 마이너스 7 이렇게 됐지. 이거 뒤집은 값이야. 그치? 함수가 이걸 뒤집기가 힘드니까 이걸 뒤집고
이걸 다시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최소값이 0 아니냐는 거예요. 뒤집었을 때. 그쵸? 최대값은 여기겠죠. 마이너스 13짜리 두 군데. 최대값은 13, 최소값은 0이 되겠죠. 어쨌든 절대값이 포함된 거를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잖아. 이게 왜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최대 초소만 찾고 싶은 거니까 뭐 적당하게 지금처럼 뭐 세팅을 해서 저걸 뒤집는 게 힘들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